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확진자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 경북과 대구를 중심으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더욱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온 천주교 안동교구 신자 38명과 가이드 1명 가운데 전체 확진자가 31명으로 늘었습니다. 총 39명 가운데 3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건데요. 이 순례단과 별도로 안동 15명, 문경 4명 등 23명이 성지순례를 마치고 오늘 오후 5시께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요. 이들은 전용 버스로 데려와서 안동과 문경의 산하시설에 격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일주일에서 열흘이 코로나19 대확산을 좌우하는 중대 고비입니다. 성숙한 시민 의식을 발휘해서 확산 방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겠습니다. 2월 24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장성규입니다. 와우, SUV 좋은 차 타시네. 근데 타이어는 어디 건지 알고 계세요? 몰라요? SUV 전용 타이어는 넥센 로디안 GTX. 어떤 SUV에서도 잘 나가고 오래 가니까 넥센 로디안 GTX. 나도 오래 가고 싶당. 오래 쓰는 세단기는 뭘까? 오래 쓰는 코팅기는 뭘까? 오래 쓰는 사무기기는 뭘까? 카피어랜드랍니다.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스팅어의 다이내믹한 스타일에 반하신 분들도, 스팅어의 프리미엄한 퍼포먼스에 반하신 분들도 1% 스마트 할부와 100만 원 상당의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드리는 스팅어만의 스페셜한 혜택에 또 한 번 반하실 겁니다. 지금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스팅어. 2월 선수율 10%, 36개월 기준. 사장님, 우리 회사도 검진이지로 바꿔주세요. 이제부터 검진 업무 검진이지 무료로 쉽지. 검진이지 직원들도 행복한 게 검진이지 무료로 쉽지. 편하네. 검진이지. 건강검진 업무가 쉬워지는 무료 솔루션 검진이지. 네, 라디오 오늘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알아보는 시간 최영일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4.15 총선 예비 후보들 계속해서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동시 선거구 미래통합당 권정욱 예비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이어서 기영로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 스포츠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시사 따라잡기 최영일 시사평론가 만나봅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전에 우리가 방송할 때만 해도 이렇진 않았는데 코로나 이제 잡히나 싶었는데 난데없이 신천지가 등장해서 이게 참. 네네. 지금 조금 전에 발표한 상황 보니까 확진자가 833명으로 늘었고 사망이 8명. 우리 경북 지역이 198명이에요. 대구가 맞습니다. 483명. 이렇게 참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이제는 지역 가릴 것도 없고요. 확진자 동선 파악하는 것도 좀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조심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오늘 오후 기준으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예. 지금 아까 760명대를 넘었을 시점입니다. 네. 오늘 발표를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역학조사로 이 확진자 하나하나를 추적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졌다. 아하, 예. 이건 무슨 의미냐 하면 지금까지는 봉쇄 전략, 나타나면 따라가서 잡고 또 이 그분이 접촉한 이 동선의 접촉자들을 확인해서 자가격리시키고 네. 검사하고 이런 방식이었는데 이제 1,000명에 육박합니다. 계속 늘어난다는 게 의학 전문가들 얘기고요. 예. 내일 1,000명이 될지 모레 1,000명이 될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그 이상은 돌파한다. 그러면 지역사회 감염은 확정적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러면 이제 정 본부장 오늘 이야기는 집단 발병 가능성이 있는 곳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예방하고
그리고 이제 확진자가 나타나면 집중 치료하고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이 경증 환자와 중증 환자를 나누는 거예요. 예. 전국에 음압병실이 1027개 병상이 있습니다. 예. 이게 뭐 1000명이 만약에 다 중증이라면 음압병실이 모자라게 되는 거죠, 이미.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음압병실은 이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들지만 최소한 1인 격리를 기준으로 하는 이번 이 코로나 19를 위한 병실들을 만병상까지 드리겠다. 아, 이건 그래요? 이제 2차 병원, 3차 병원에 이 한 명 수용하는 병실들을 계속 늘려나가는 겁니다. 예. 뭐 10,000명 수용까지 다 쓰게 될지 모릅니다만 검사 대상자들은 이미 이제 10,000명에 육박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이 완화 전략이라는 2단계 전략으로 전환된 거고요. 네. 그 분기점이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심각 단계로 상향. 그리고 지금 중수본과 질본은 중대본. 그동안 이 중앙사고수습본부였고 지금 이게 본부장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었거든요. 예. 그럼 중대본은 이제 중앙 이 재난안전대책본부. 이게 통상 행정안전부 장관이 본부장입니다. 보통은 예, 그랬죠. 그런데 역사적 초유로 국무총리가 본부장이 됐고요. 예. 그 밑에 1차장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방역대책차장, 또 한 명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예. 지자체를 동원한 다양한 지원, 이렇게 이제 조직화가 됐습니다. 네. 여기에 질본도 흡수가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역사상 초유의 조직이 지금 등장을 한 거예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전환한 이유를 어제 심각 상황 이야기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신천지가 나타나기 전과 후가 다르다. 그렇죠. 완전히 다른 국면이에요, 네. 지금. 예. 31번 확진자가 그 개인을 우리가 뭐라 할 것이 아니라 예. 사실은 이제 감염된 환자분이니까요. 예. 이 쭉 흘러가던 흐름으로 보면 1월 20일에 중국에서 들어온 30대 여성이 제1번 확진자가 된 이후 29번, 30번 확진자가 종로구의 부부인데 감염 경로가 없는데 이상하다. 그러고 이제 30번 확진자까지 나오고 그동안 이제 계속 한 일주일에 한 3명 나왔죠, 확진자가.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31번 확진자의 등장 이후에 30명이 지금 800명 된 겁니다. 아, 그러니까요. 이렇게 확전되는데 걸린 시간이 불과 일주일입니다. 지금 일주일 안 됐어요. 5일 됐습니다. 네. 5일. 예. 19일부터 이제 카운트를 하면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약 5, 6일 정도가 되죠. 예. 그러니까 이건 너무 이제 폭증하는 놀라운 일이라 거긴 신천지라는 좀 신흥 종교의 특성도 있고 또 여기는 하필이면 또 이 청도의 그 대남병원이라는 이 폐쇄병동의 좀 특수한 미스테리도 있고 그리고 이제 신천지 또 이 신도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전국으로 오간 정황이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일본의 경우에는 일본 크루즈를 제외하면 우리나라가 제일 확진자가 많은데 네. 이미 크루즈를 넘어섰죠, 오늘로. 예. 그런데 저 대남병원과 대구의 이 신천지 대구교회를 한국판 크루즈다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전문가들이. 예. 네. 왜냐하면 집단적으로 증폭하는 양상이 나타나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크루즈보다 더 위험한 건 크루즈는 어쨌든 이런저런 비판이 아베 총리도 받았지만 바다에 떠 있고 격리돼 있었는데 지금 우리에게 있는 그 신천지 대구교회와 대남병원은 그냥 육지니까 이분들이 또 막 이제 돌아다녔다는 거죠. 교회에서는 신도지만 교회 밖에서는 이제 지역 주민이고 직장인이고 가족이고 그랬던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오늘도 전문가들하고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 1,000명 넘는 건 시간 문제고 2,000명, 3,000명 어디까지 갈 건지 우선 대구 경북에서 언제 잡힐 건지 근데 엉뚱하게 또 지금 이 안동 지역은 또 이스라엘하고 연결돼 버린 고리가 나와버렸잖아요. 그러고 지금 이제 전국으로 확산되는데 바이러스 전문가들은 여기서 귀결을 한 가지로 짓습니다. 바이러스는 물과 같아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데 낮은 곳이 어디냐면 인구 밀집이 높은 곳이라는 거죠. 결국은 수도권 다발적 확진으로 바이러스가 흘러가고 있다. 그러면 정말 큰일인데요. 그리고 대도시들도 모두 조심해야 한다. 근데 지금 뭐 광역자치단체는 다 확진자가 있기 때문에 그 확진자는 일단 표면으로
수면 위로 올라온 분들이기 때문에 통제 관리가 가능한데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증, 경증만 나눠서 잘 케어하면 되는데 문제는 드러나지 않은 감염자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무시무시한 상황입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사망자 오늘 한 명이 더 추가돼서 8명이 됐는데 지금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공포를 느끼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8명 사망했는데 이분들이 다들 좀 뭐 연세도 좀 있는 편이고 기저질환이 네. 뭐 원래 갖고 있던 병이 또 있는 분들인데 혹시나 이런 기저질환도 없는 뭐 건강한 젊은 사람이 만약에 사망자가 나온다? 이렇게 되면 또 다른 국면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경우가 없죠.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도 뭐 무슨 고혈압인가 뭐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 41세 젊은 남성, 예, 예. 상대적으로 젊다고 봐야죠. 예. 그리고 이제 직장인이었고 야근까지 마치고 새벽 1시에 퇴근을 해서 예, 그날 바로 귀가를 했는데 그렇죠. 예. 그날 출근하지 않아서 동료들이 가봤더니 변사로 발견된 거예요. 예, 예. 근데 이분의 기저질환이라는 게 고혈압약을 먹는 정도, 최근에 좀 감기 증상이 있어서 기관지약을 먹은 정도, 이런 정도는 통상 우리나라에 너무 많은 이 중년이 그럼요. 고혈압약 먹고 당뇨약 먹고 그러면서 관리를 한단 말이죠. 이분은 그러니까 뭐 폐질환이라든지 뭐 신장질환 이런 게 전혀 없었던 맞습니다. 분이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폐 쪽보다는 예. 이렇게 급격한 사망이라면 심근경색을 의심하는데요. 지금 그 경우는 우리가 흔히 과로사가 40대에 많기는 해요. 예, 예. 야근하고 돌아갔고 만약 며칠 동안 야근을 해서 밤을 새고 피곤한 상태였다면 이 지금 사후 검체 검사에서 코로나19 양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확진자가 된 건데 네. 지금 코로나19가 주사인이냐 아니면 다른 좀 과로에 의한 사망인데 마침 그때 코로나에 감염됐던 것이냐. 예, 예. 근데 이제 이렇든 저렇든 이 중앙임상 TF, 지금 중앙임상 이 위원회라고 해서 지금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의사분들의 이제 의학적인 모임이거든요. 예, 예. 근데 대체로 코로나19를 사인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령자가 위험하다. 예. 근데 중국의 또 어떤 의학 논문은 고령자와 아이들이 오히려 안전하다. 왜냐하면 오히려? 예, 왜요? 그러니까 면역 체계가 예. 어느 정도 작동을 해야 바이러스가 이 기생하기 좋은 생태 환경이라는 거예요. 인체가. 아, 그래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면역 체계가 아직 완성이 안 됐고 예. 노인층은 면역 체계가 허물어져 가는 노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예, 예. 바이러스가 활발하게 활동하기가 어렵다는 건데 젊은이들은 면역이 뭐 왕성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잠복해 있다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폭증하면 이게 갑자기 이제 몸을 쇠약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건강하고 면역력이 높은 게 좋다. 이게 일반적인 과정이고요. 보통, 예. 또 다른 학설도 지금 나오고 있어서 어쨌든 결론을 말씀드리면 예. 우리는 잘 모르니까 예. 남녀노소 다 조심해야 한다. 그렇죠. 결론은 지금 예. 이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참 이 상황이 이런데 참 이 주말에 그 태극기 집회를 강행했죠. 정강훈 네, 목사가. 강행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면 이래도 되는 겁니까?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신천지의 이만희 총회장이 예. 어제 신천지 측은 일단 오늘 기자회견 하려다가 장소대관이 안 돼서 어제 온라인 입장 발표했잖아요. 아, 예, 예. 근데 김시몬 대변인이라고 젊은 분이 이제 조목조목 얘기를 했는데 예. 그런데 이제 이만희 총회장이 이야기 중에서 일전에 이 바이러스가 마귀의 짓이다. 이 병 많은 마귀들이 지금 우리 저 잘 되고 있는 기가 승하고 있는 신천지를 이렇게 음해하려고 악마가 보낸 것이다. 이런 취지 얘기를 해서 그 말도 좀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어요. 그 말도. 네네. 뭐 종교적인 얘기니까 신도들은 아멘 하겠지만 지금 이 바이러스를 과학적으로 싸워서 무찔러야 하는 우리 모두 입장에서는 이 의료인들이 최전선에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런 좀 이야기가 터무니없게 들린단 말이죠. 예. 근데 이 정광훈 목사도 목사의 타이틀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 광화문 집회 이제 범투본, 이게 뭐 저 문재인 정부와 범국민 투쟁본부를 만든다 했는데, 여기서도 좀 그 연설 내용이 놀라워요. 우리는 이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는다. 바이러스가 피해간다. 그리고 이렇게 야외에서는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는다는 통계가 있다. 이렇게 조금 이제 거짓 뉴스 같은 걸 얘기하다가 막판에는 그런데 바이러스에 걸려도 괜찮다. 우리는 여기서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가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다. 그래서 지금 이게 집회는 정치 집회인데 이야기의 내용은 합리적으로 다가오질 않아서 네. 근데 그분들이 이 비말을 정말 제가 어제 지나갔거든요. 또 행인들은 지나가셨어요. 굉장히 예. 무서워요. 왜 이분들은 마이크 잡고 예. 목소리가 굉장히 높으시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함께 막 구호들을 무시무시한 구호들을 외치는데 군가도 부르시고 예. 이 사이를 지나가면 정말 이 비말의 향연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마스크들은 다 쓰셨던가요? 그 집회에 나오는 많은 분들? 분들이 쓰시긴 했어요. 예.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쓰시긴 했어요. 예. 하지만 또 앞에 연사라든가 마스크를 안 쓴 분들도 왕왕 계셨기 때문에 예. 어쨌든 일반적인 뭐 거리 보행보다는 상당히 좀 두려움을 느낄 만한 분위기다. 네. 그러면 우리가 신천지는 좀 뭐 폐쇄 공간에서 뭐 굉장히 많은 신도들이 예배를 한꺼번에 수백 명씩 드렸으니까 이제 찬송가도 부르고 통성기도도 하고 위험했을 걸 알겠는데 네. 야외라고 해서 이게 안전하진 않다. 야외는 공기가 통하니까 안전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반면 네. 오늘 한 의학 전문가가 대신 비말이 더 멀리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당연히. 예. 집회장을 우연히 지나던 이 시민 행인들에게 정말 위험한 민폐가 될 수 있다. 근데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걸 이제 금지했고요. 네. 하지만 법적인 금지가 집회 시위에 이제 신고를 했기 때문에 물리적 해산은 불가능하고 예. 고발 조치를 했을 때 200~300만 원 벌금이 내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광훈 목사는 어쩌면 그 정도는 뭐 내가 헌금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셨을지 모르지만 이해할 수 없네요. 이거는 정말. 종교나 정치의 문제가 아닌데 예. 공중 보건의 기본만 지켜주시기를 그렇습니다. 예. 기대해 봅니다. 예. 자, 이 정치권 소식도 봐야 되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우리 저 공천 관련 소식은 좀 다음 주쯤에 더 하고 지금 네네. 왜 위성정당 그 비례정당 네네. 얘기 한창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이 지금 뭐 한국당에서 미래한국당 만들어서 이번 총선에서 뭐 15석 혹은 20석 정도는 깔고 간다. 바둑으로 네. 치면 젖바둑 네. 하는 거다. 이런 얘기도 슬슬 나오면서 맞아요. 박지원 의원이 강력히 좀 주장을 했었어요. 민주당도 네. 비례정당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좀 늦었다 뭐 이런 발언도 하는데 지금 이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네요. 이미 많이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설이 나오는데요. 예. 자, 일단 지금 이 말씀하신 대로 미래통합당이 모당이고 예. 미래한국당이 이제 위성정당이고 예. 자매정당이라고도 부르더라고요. 네. 그런데 어쨌든 뭐 이 정당 지지는 한국당으로 주시고 지역구는 통합당을 뽑아주십시오. 요 전략인데 네. 일단 선거법 소지의 이 유권 해석을 선관위가 안 하면서 법적으로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은 선관위가 막아주기를 바랬던 게 민주당과 나머지 소수정당 입장인데 정의당. 예. 그냥 이게 허용되고 가네? 그러면 우리도 해야 되지 않나? 말씀하신 대로 시뮬레이션 결과는 최소 12석에서 네. 한국당이 예. 최대 26석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은 이 정도 차이로 민주당이 지금 현재 상태로 한 뭐 비례의석을 한 4~5석 얻는다 한들 압도적인 차이가 발생하겠죠. 예. 그래서 이거 우리도 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예. 이라는 민주당 지도부는 결코 공식적으로 승인 안 할 거고 안 할 겁니다. 네. 이거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비판했던 가짜 정당 또 이 정말 그야말로 이 위성 정당, 예. 허구 정당, 유령 정당 만드는 이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는데 그 아류가 돼 버리잖아요. 그럼요. 예. 총선에서 역풍 불 수 있고요. 예. 다만 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정당에 우리 지지층들이 뭐 알아서 정당 투표를 해서 의석을 만들어주면 우리가 반대할 이유는 없지 않소. 또 지금 손혜원 의원 무소속입니다. 예. 신문계 의원인데 이 저 목포 문화재거리 투기 의혹으로 내 명예 회복하고 탈당을 했죠. 복당하겠다. 예. 그러고 이제 밖에서 활동하는데 내가 만들마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참 제가 보기에는 한국당보다는 이 정당 지지를 덜 얻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하지만 이거 만들면 저는 한국 정치사에 예. 민주당이 큰 정치를 포기했다. 그렇죠. 왜냐하면 스스로 부끄러워서 내부 예. 위원회 이야기 이렇습니다. 원래 이거 안 만드는 게 맞는데 이번 총선이 워낙 특수하기 때문에 이 바른 미래통합당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번 총선에 한해서만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매번 총선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알겠습니다. 별로 의미 없는 이야기고. 예, 정당 차원에서 만들든 뭐 네. 시민들이 알아서 만들든 우리 최영일 네. 평론가님 보시기에는 이건 아니지요?
보시기. 이건 정치적 둘 다? 상도이가 그렇죠. 아닙니다. 예. 상도이가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말씀 큰 여기까지. 정치를 기대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세계 최대의 유통회사가 어디죠? 월마트. 그럼 월마트가 중수도시의 작은 회사로 출발한 것도 아세요? 물론이죠. 여기에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지역의 유통회사가 있습니다. 어디죠? 바로 마음을 전해주는 곳 하나가 홈마트가 고객 곁에 있습니다. 바로 고객님의 손으로 키워주신 곳입니다. 고객의 믿음으로 크는 회사 하나가 홈마트. 생활은 푸르게 가치는 높게 신도시의 희망과 권무산의 정기를 품은 보금자리 10년 공공임대의 실속 가치까지 경북도청 신도시 코오롱 하늘채 경상북도 개발공사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문의 054-843-1500 MBC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담 강재입니다. 네, 6시 26분 49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21대 총선 오늘로 5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안동시 선거구 미래통합당 권정욱 예비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권정욱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조금 간략히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본인 소개를 먼저 좀 해주시죠. 네. 안동 시민 여러분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부속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으로 박근혜 대통령님을 끝까지 모셨고 최근까지는 황교안 대표님 메시지를 쓰다가 이번에 출마한 권정욱입니다. 네. 국회와 청와대 당에서 20년 넘게 경험과 역량을 쌓은 준비된 40대 정치 신인입니다. 안동 시민 여러분께는 생소한 이름이겠지만 중앙정치에서는 잔뼈가 굵은 일꾼이기도 합니다. 네. 저희 안동시 당북동에서 우편 집배원의 아들로 태어났고 초, 중, 고등학교를 모두 안동에서 나온 안동 토박이입니다. 이제 안동 정치에도 젊은 세대 교체가 필요합니다. 젊고 경험 많고 일 잘하는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안동을 더 젊고 활기차게 바꾸어 보겠습니다. 네, 박근혜 청와대에서 부속실 그 선임 행정관으로 일하셨네요. 몇 년 동안 일하셨어요? 처음 출범할 때부터 박근혜 대통령님 나오실 때까지 4년 동안 줄곧 일했습니다. 쭉 일하셨고 황교안 대표의 그 메시지를 쓴다는 게 뭐 연설문, 뭐 기자회견문 이런 걸 다 담당하신 거예요? 예. 연설문하고 각종 행사 때 현장에서 하시는 말씀 이런 것들을 써서 드리면 이제 대표님께서 그거 바탕으로 해서 그 뭐 직함이 따로 있나요? 뭐 예를 들어 뭐 연설 담당관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나요? 그렇지는 당에서?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몇 분이 같이 이제 하는데 몇 명이나 같이 일하셨어요 거기서? 지금은 4명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군요. 예. 그럼 뭐 지금 거리에서 이제 황 대표를 모셨다고 볼 수가 있는데 뭐 대화도 많이 하셨겠네요. 네, 뭐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황 대표는 그 어떤 스타일입니까? 그 왜 연설할 때 예를 들어 뭐 연설문을 뭐 자기식으로 많이 고치는 스타일인지 아니면 뭐 거의 그대로 이제 연설문 써준 걸 하는 스타일인지.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저희 당에서 이제 준비해 드린 거를 참고를 하지만 대표님께서 또 당신 생각하시는 부분들을 잘 반영하셔서 하시는
스타일이십니다. 예, 그렇군요. 국회와 청와대, 당에서 아주 잔뼈가 굵은 나이는 젊지만 이런 경험은 참 많은 이런 권정욱 후보가 되겠는데 뭐 가까이서 이제 뭐 직간접적으로 정치 경험이 많으시네요. 한 20년 되시는 건데 뭐 20년 동안 일을 하셨으니까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어떠세요? 그 우리 정치의 그 문제점이라면 뭐 이거만큼 좀 이렇게 좀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게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정치 보면 국민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 사실은 당과 당 사이에 서로 어쨌든 정쟁이라고 할까요? 정쟁을 너무 많이 하고 국민들 앞세우기보다는 자기들 이해 타산에 집착하는 면이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 20대 국회가 좀 많이 심했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혹시 지난 그 패스트트랙 사태 때 그때 그 현장에서 또 몸싸움 같이 하시진 않았나요? 저는 맡은 일 자체가 글을 쓰는 쪽이어서요. 그래요. 그것도 뭐 사실은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거 하기에 바빴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번에 이제 출마를 결심하셨는데 결심이 조금 늦으셨네요. 그 예비후보 등록이 며칠 안 됐죠, 지금? 네네. 예. 지난주 월요일 날 했으니까요. 지난주 월요일 일주일 하셨군요. 딱 일주일 됐네요. 이번에 이렇게 총선 결심하시게 된 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좀 뭐 거창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 제 마음을 그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 나라가 잘못 가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출마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경제와 민생, 외교와 안보 모두 정상이 아닙니다. 그 고통을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고요. 그래도 반성할 줄 모릅니다.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대구 경북 코로나 확산 사태를 보십시오. 국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데 방역 대책은 아니하고 미숙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무능하고 오만한 정권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권은 반드시 국민들이 따끔한 충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3년간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참혹한 정치 보복을 해왔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님이 청와대를 떠나는 날까지 끝까지 모시면서 지켜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왜곡되고 부풀려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바로잡아야 할 때라고 보고 제가 그 역할을 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미래통합당이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혁신과 세대교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존경하는 김광림 최고위원님께서 큰 결단을 내리신 것도 그 큰 흐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결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동에서도 진짜 혁신하고 세대교체를 한다면 제가 거기에 부합하는 후보라고 생각을 해서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안동시 선거구의 미래통합당 예비 후보가요. 우리 권정욱 후보님까지 해서 지금 6명 맞죠? 오늘까지 6명이나 되는데 이거 너무 치열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예상하세요? 당내 경선 뭐 통과할 자신 있으세요? 저는 자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코로나 사태가 워낙 심각해서 우리 당에서 공천 면접이 계속 연기가 되고 있어서 가닥이 지금은 안 잡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공천 면접이 다른 선거구 같은 경우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TK 빼놓고는? 다른 선거구 부산 경남 쪽이 조금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추가 면접자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구 경북은 아직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도 얼른 면접을 보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언제까지나 미룰 수는 없고. 저도 그래서 사실은 이 공천 면접 때문에 이 올라왔다가 내려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일단 공천 면접 보기 위해서 서울에 계시는군요. 네, 잠깐 올라왔는데 이게 뭐 며칠 후로 연기되는 게 아니고 하루 후로 연기됐다가 그다음부터 뭐 이런 식이니까 그래서 지금은 내일은 내려갈 생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근데 얼핏 좀 이해가 안 가서요. 그 코로나하고 그 면접 뭐 잠깐 보는데 마스크라도 쓰고 뭐 빨리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얼른 후보를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당에서 보기에는 우리 또 후보님들이 다 우리 당의 일꾼들이니까 이분들이
또 코로나 지역에서는 코로나 사태가 심각한데 네. 그게 조금이라도 일조하고 하는 거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지금 그쪽에 계시니까 네. 지금 지난주에 김광림 최규일 의원이 불출마 선언했잖아요. 네, 예. TK의 다른 의원들 어떤 움직임 같은 건 없습니까? 그쪽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제가 당에 있긴 한데요. 예. 공천과 관련해서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어서 저도 사실은 뭐 듣고 있는 바가 없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또 알려고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예. 그냥 저도 뭐 언론 지상에 나오는 그 수준으로 그냥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왜 여쭤보냐면 공천 면접이 자꾸 이게 연기가 되는 게 뭐 겉으로는 뭐 코로나 사태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TK의 다른 의원들 어떤 뭐 명예로운 자기 불출마 선언 이런 걸 좀 기다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언론 보도가 있어서요. 예. 그런가 해서 여쭤봤거든요. 저도 뭐 언론 지상에 그것까지는 나오는 그 수준으로밖에는 몰라서 말씀드리기 뭐하네요. 예, 지금 미래통합당 권정욱 예비후보 안동시 선거구 권 후보를 만나고 있는데 자 다음 질문 좀 드려볼게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호소하는 의미로 나만의 장점을 꼽으라고 한다면요? 네, 고맙습니다. 제가 사실 2월 18일에 예비 후보 등록을 했는데 바로 전날 17일까지 한교안 대표님 메시지를 썼습니다. 우리 당에서 지금 역사적인 미래통합당 출범식을 했는데 그것까지 일을 했습니다. 사실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10년, 청와대에서 4년, 당에서 3년을 일했습니다. 저는 지금 젊은 정치 시민들 중에서 저만큼 경험이 많은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자부를 합니다. 40대로 젊지만 경험이 풍부한 면이 저의 큰 장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아마 이번에 안동에 나온 예비 후보 중에서 제가 가장 재산이 적은 서민 후보랄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산이 가장 적은. 그렇습니다. 재산이 얼마나 되십니까? 뭐, 집계, 존속을 빼고는, 빼고는 뭐, 말씀드리기 민망할 수준이어서. 정식 후보가 되시면 이제, 그때 밝히시고, 제가 20년 넘게 사실 공직 생활을 했지만, 지금 집안채 없이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많긴 하지만, 저는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저의 장점이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제 캐치프레이즈가 신의를 지키겠습니다입니다. 저는 한번 맺은 약속하고는 반드시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이번에 안동 시민들께 드리는 신의나 약속은 꼭 지키는 신의를 지키는 정치인이 되고자 합니다. 예, 꼭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 신의를 지키는 정치인 우리나라에 좀 많이 좀 생겨났으면 좋겠고. 지금 시간이 지금 뭐 공약 얘기라든지 기타 등등 뭐 이런 얘기는 다음에 이제 후보로 결정되시면 그때 하시는 걸로 하고. 공약 하나만 좀 여쭤볼까요? 뭐 가장 지금 강하게 밀고 있는 공약 한 가지만 말씀하시라면요. 딱 한 가지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안동이 그동안 선배 의원님들이 잘 키워오시긴 했습니다. 그런데 도청 이전 이후에 또 새로운 도전에 직면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동 발전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인구 감소와 구도심 공동화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안동 발전은 안동의 특장점을 잘 살려야 한다고 보고 제가 보기에 문화 관광과 교육이 핵심 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동안 아마 이런 점에 주목을 해서 우리 김광림 의원님께서도 지난 총선에서 10대 분야 60대 공약을 제시하시고 열심히 추진하셨습니다. 저는 이것부터 제대로 이어서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 나오신 우리 후보님들 여러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여야 불문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적극 수용해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 후보로 결정이 되시면 이제 그 공천이 결정되면 또 한번 모시는 걸로 하고 그 공천 결정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예상을 못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도
모르시고요. 그래도 뭐 본 선거가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그냥 3월 초까지는 늦어도 결정이 나야 되지 않나. 그렇죠. 늦어도. 네, 늦어도 네. 그때까지는 예. 될 텐데. 자, 마지막으로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 우리 유권자 여러분께 호소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전해 주시죠. 예. 제가 출마 선언을 한 후에 우리 안동에 계신 선배님들, 뭐 동기들, 여러분들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모두 하시는 말씀이 안동도 이제는 좀 젊고 참신한 사람이 맡을 때가 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안동 정치의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정치적 경험이 없어서는 안 되고 충분한 경험이랄까 역량이랄까 이런 걸 갖춘 새 인물이 맡아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20년 넘는 중앙정치 경험을 가지고 있고 젊은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동의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겠습니다. 저는 한 번도 당을 떠나지 않았고 한 번도 안동 외에 다른 곳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안동 시민들께서 저의 진심과 열정을 믿어주시고 제가 고향 안동을 위해서 일할 기회를 한번 주신다면 정말 열심히 뛰겠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안동 시민 여러분의 은혜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동시 선거구 미래통합당 권정욱 예비후보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 역시 안동시 선거구입니다. 미래통합당 김상돈 예비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네, 스포츠 리뷰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기영로 스포츠 평론가 만나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아유, 우리 평론가님 목이 좀 안 좋으시네요? 갑자기요. 갑자기 사례가 좀 들리셨나요? 네. 예. 자, 물 좀 한 잔 드시고요. 예. 자, 지금 그나저나 뭐 코로나19 여파로 올림픽을 비롯해서 지금 뭐 도쿄올림픽 어떻게 될지 아직까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고, 프로야구, 프로축구 등등 해서 지금 모든 스포츠가 좀 크고 작은 어떤 영향, 타격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 프로야구, 프로축구 같은 경우는? 1분만요. 예, 잠시 좀, 목을 좀 추스리시고, 오늘 이 얘기, 코로나 관련 얘기, 이 타격을 받고 있는 우리 스포츠 얘기를 좀 해보고, 황의조 선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마이크 잠깐 좀 내려주시고요. 예. 프로축구 황의조 선수 얘기 좀 준비했고요. 또, 메이저리그 지금 김광현, 류현진 선수 이제 시범 경기에 한번 나섰고 또 류현진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곧 나올 예정인데 그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또 테니스의 권순호 선수 세계 랭킹 많이 올랐네요. 80위권에서 지금 70위권, 76위로 상승했다는 소식. 이렇게 되면 또 메이저 대회 또 출전 안정권에 들게 되고 또 올림픽 출전도 어느 정도 이제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내용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를 좀 올려볼까요? 어떠신지 평론가님? 네, 죄송합니다. 좀 괜찮으셨네요. 자, 우리 스포츠 어떻게 예상되십니까? 코로나의 여파. 지금 직격탄을 맞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요. 일단 이번 주 토요일 날 개막될 예정이었던 프로축구 경기가 한 달 정도 연기가 됐습니다. 연기됐습니까? 결정됐습니까? 네, 최초입니다. 한 달 연기. 확정이 됐습니다. 예. 그것도 빨라야 한 달이고 4월까지 그렇겠죠.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예. 프로야구 시범 경기도 일단 하는데 무관중 경기로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요. 무관중 경기로. 참. 프로야구도 그렇습니다. 프로야구는 개막이 이제 한 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조금은 여유가 있습니다. 핸드볼은 코리아 리그를 단축을 했어요. 벌써 그냥 시리즈를 하다가 중간 성적으로 우승팀을 가려버렸어요. 그래요? 가장 먼저 중단됐군요. 결단을 내렸습니다. 예. 프로농구와 프로배구는 무관중 경기를 시작했고요. 문제는 3월 22일부터 부산에서 벌어질 예정이었던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는 한 해는 개인전, 그러니까 단식 복식, 혼합 복식 이것만 하고요.
한 해는 단체전만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올해는 단체전만 하는 대회를 우리가 유치한 겁니다. 예. 우리가 탁구 강국인데도 중국이 10번 가까이, 일본도 7번이나 개최한 걸 우리는 한 번도 못했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모처럼 우리가 세계 탁구 선수권대회를 개최했는데 지금 연기를 하겠다는 오고돈 시장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요. 한 달도 남지 않았잖아요. 3월 12일이니까. 문제는 도쿄올림픽입니다. 그러니까요. 도쿄올림픽이 원래는 이제 이게 1988년 서울올림픽부터 올림픽은 자원봉사자 올림픽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공무원들이 하면 굉장히 딱딱하고 안 좋거든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자원봉사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수만 명이 있는데 자원봉사자 교육을 해야 됩니다. 이게 잘 알지 못하면 본인이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하더라도 올림픽에 지장이 되잖아요. 그렇죠. 교육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원래 2월 말부터 교육을 해야 돼요. 이게 5월 달로 늦춰졌어요. 아, 교육 자체가? 네. 하긴 해야 돼요. 도쿄올림픽을. 그걸 시작으로 해서 이제 도쿄올림픽 마라톤 예비대회로 벌어질 예정인 도쿄올림픽 마라톤도 이제 일반인들 참가를 이제 하지 못하게 했고요. 벌써부터 지금 그런데 이게 이제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IOC가 똑같은 지금 처지거든요. 그래요? 이미 NBC로부터 15억 달러 이상을 받았어요. 중계권료로. 아, 중계권료를.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또 인프라 구축하는데 20억 달러 이상. 뭐 돈은 뭐 수없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베가 지금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걸 이제 다시 되찾기 위해서 제2의 제3의 일본 중흥을 위해서 도쿄올림픽을 뭐 각국 원수 100명 이상을 초대한다고 하잖아요. 100명이 오게 되면 역대 최대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달라진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올인을 했죠. 지금으로 볼 때는 IOC도 마찬가지예요. IOC도 올림픽이 아니면 존재 가치가 없잖아요. 그렇죠. IOC에서는 뭐 스마트폰이 아니라 라이터돌 하나도 못 만들잖아요. 오로지 올림픽을 해야지만 힘이 댕기는데 이걸 안 하게 되면 IOC는 정말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IOC와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아베 총리는 꼭 해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가 안 좋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여기다가 또 영국에서 억장을 질렀잖아요. 영국에서 대신 유치하겠다? 대신 할 수도 있다. 8년 전에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쿄에서는 그 유람선 있죠? 그게 영국 배례입니다. 아, 그게요? 배나 가져가라. 배나 가져가라. 이렇게 감정 싸움을 하고 있는데. 배는 영국 배군요? 난 미국 배인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영국 배라고. 어쨌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뭐 이란, 지구촌 곳곳에서 코리아 19 비상인데 지금 우리가 가장 직격탄을 일단은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 말씀해 주셨고 황의조 선수가 다시 좀 살아나네요. 세 경기 연속 헤딩골을 넣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사실 황의조 선수가 본인이 이제 밀착 마크 할 것을 대비해서 중거리 슛을 많이 단련해서 사실 중거리 슛으로 3골을 내려놓거든요. 발로만. 최근에 3경기를 모두 머리로 넣고 있어요. 오늘 새벽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새벽 경기는 뭐 세계에서 가장 비싼 몸값의 선수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디마리아라든지 음바페라든지 네이마르라든지 뭐 비싼 선수들 다 모였어요. 이 팀을 상대로 해서 전반 18분 황의조 선수가 18번이에요. 18분에 헤딩으로 코너킥 날라오는 걸 헤딩으로 첫 골을 터뜨려서 지금 프랑스 언론 일부는 파리 생제르맹의 파티를 잠깐 망가뜨렸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결국은 황의조 선수가 이적료가 26억, 음바페 선수가 3,150억 맞대결이었는데 결국은 황의조 선수가 첫 골, 음바페가 쐐기골, 두 선수가 다 골을 넣었어요. 3대4로 보르도가 생제르맹한테 졌는데 경기 내용은 뭐 6.5 대 3.5 정도로 생제르맹이 앞섰습니다. 완전히 하프코트 하듯이 개인기가 좋고 거기다 조직력이 약간 갖춰지니까 뭐 당할 수가 없어요. 보르도로서는 역습을 노렸었는데 황의조 선수의 역습골이 하나가 골포스트를 약 20cm 정도 빗나간 게 아쉬웠어요. 여기까지 들어갔으면 생제르맹의 파티를 잠깐이 아니라 영원히 끝날 수 있었는데 아무튼 손흥민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유로파 리그 선수들 가운데
물론 황희찬 선수가 어시스트를 했지만 골을 넣은 것은 역시 황의조였습니다. 예. 자, 김광현, 류현진 선수 얘기도 좀 해볼까? 김광현 선수는 시범 경기 출발이 괜찮은 것 같고 류현진 선수는 몸 상태가 어떤지 모르겠네요. 지금. 좋아요. 지금 최고로 좋다고 합니다. 예. 지금 김광현 선수는 슬라이더가 종으로 떨어지는 슬라이더가 있잖아요. 예. 이게 이제 커터 비슷하게 이게 아주 위력을 보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더가 종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패스트볼이 150km인데 슬라이더가 140km 가까이 되잖아요. 137, 8km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건 허치게 돼 있습니다. 직군지하고 나가면 거의 다 허치입니다. 삼진 닿는 것도 역시 종으로 떨어지는 슬라이더인데 19개 공을 봤더니 패스트볼이 7개, 슬라이더가 9개, 커브가 3개예요. 스플리터는 던지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슬라이더를 많이 던지게 한 건 포수가 이게 자꾸 속으니까 많이 유도했다는 겁니다. 아마 국내에서보다는 아마 메이저리그에서 변화구 구사율을 더 높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구는 148km인데 이게 최고가 151, 2km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직구 승부하면 맞아요. 그렇죠. 직구를 알면은 다 맞는데 이걸 갖다 이제 슬라이더와 커브만 던졌는데 아마 스플리터도 던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27일 날 이번 주 목요일 날 아마 두 팀으로 나눠서 이제 상대하거든요. 세인트루이스 카디너스가 A팀, B팀으로 나눠서 그 팀 가운데 하나에 선발로 나가게 됩니다. 상대가 휴스턴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 2이닝을 던지기 때문에 이 1이닝 뉴욕 매치 전에 던진 거는 이제 불펜 투수로서의 테스트를 받은 거고 27일 날은 선발로 나가서 2이닝이니까 선발 투수로서 테스트를 받게 되고요. 또 28일은 이 류현진 선수가 미네소타 트윈스 상대로 해서 또 2이닝 선발로 나오게 됩니다. 미네소타 트윈스가 지난해 307개 홈런으로 메이저리그 역사를 바꿨어요. 그리고 중부지구 101승으로 1위한 팀의 막강한 공격력을 갖고 있는 팀이에요. 20개 이상 홈런 친 선수가 8명이나 됩니다. 이 팀을 상대로 해서 아마 류현진 선수가 28일 선발로 나오게 되기 때문에 목요일 날은 김광현, 금요일 날은 류현진이 각각 선발로 나와서 2이닝씩을 던지게 됩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기영로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목이 잠깐 메어서 코로나는 절대 아닙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에 봬요. 자, 날씨 알아보죠. 김도현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요즘 몸도 마음도 뒤숭숭한데 감기 걸리기도 참 쉬운 날씨입니다. 무엇보다 요즘은 건강이 중요하니까요. 일교차에 옷차림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밤부터 비 예보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이어지겠고 예상되는 양은 5에서 10mm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아침 최저 기온과 한낮 최고 기온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내일 아침은 5도, 한낮 8도 예상됩니다. 청송 현재 기온은 어제 이 시간보다 8도 높은 11도, 습도는 24%입니다. 날씨였습니다.